대단원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진화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초단원 두 번째 빅뱅과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시작은 우주가 작은 한 점에서 모여있다. 그 작은 한 점이 폭발하면서 팽창하여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가모의 빅뱅 우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산했던 우주의 나이, 우주 현재 몇 살이라 했죠? 137억 년 전에 태어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작은 한 점에 모여있다가 폭발하면서 팽창하였는데 그게 지금의 우주이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의 우주는 초고온 초밀도 상태였고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다가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은 저온 저밀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주에 아무런 물질이 없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에너지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가모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단원에서 가모의 빅뱅 이론에 따라 나오는 항상 그 빅뱅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이론적으로 먼저 예측을 했겠죠. 자, 이론적 예측의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략 38만 년이 되면 우주의 온도가 점점 식어서 대략 3000켈빈이 되는데 요때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데 이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요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예측한 값이 우주 생성 당시 약 3000켈빈이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식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빛도 식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이 지금 현재 대략 2.7켈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빛을 우주에서 찾으면 가모의 이론이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모의 이론이 맞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찾게 됩니다.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1964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접시 같은 안테나로 전파를 연구를 했어요. 사방으로 모든 계절에 시간에 관계없이 하늘에다 대고 안테나를 설치한 다음에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방향에서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항상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방출되고 있는 얼마만큼 파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게 뭔가 의미 있는 파장이라고 처음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잡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실험에 방해되는 잡음이 생기니까 이 잡음을 없애고 싶었어. 그래서 그 안테나 위에 올라가서 막 새 배설물도 닦아보고 열심히 닦고 또 닦고 또 관찰을 하고 닦고 관찰하고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그 잡음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잡음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가 바로 2.7켈빈의 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의 가모의 빅뱅 이론의 예측이었던 2.7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와 바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곧 뭐가 된다? 그지? 빅뱅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 빅뱅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위성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입니다. 처음에 코비 위성을 발사해서 1980년대에 관찰을 했던 게 왼쪽 편에 있고요. 그 뒤에 WMAP 위성을 발사해서 2001년도에 좀 더 정밀하게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완성을 했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지만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완전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죠. 미세한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음이 관측되는데 요거는 초기 우주에 미세한 밀도 차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요 미세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지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바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일단 물질의 기본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물질이라는 걸 쪼개면 가장 작은 원자가 나오죠. 그 원자는 또다시 쪼개집니다. 뭐랑 뭐로 쪼개지죠? 이제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져. 그리고 이 원자핵은 다시 쪼개지는데 뭐랑 뭐로 쪼개져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죠. 자, 이 양성자가 또 다시 쪼개지죠. 뭐로? 쿼크라는 아이로. 그래서 빅뱅 직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작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하죠. 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본 입자라고 하고 이 기본 입자가 뭐라고요? 그지? 쿼크와 렙톤이다. 자, 이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이 무거운 입자를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쿼크라고 하고요. 쿼크는 위아래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 쿼크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나뉘고 전자 중성미자 등과 같이 굉장히 가벼운 입자를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렙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쿼크와 렙톤은 아래에서 전하량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쿼크의 종류는 크게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위, 아래, 맵시, 야릇한, 꼭대기, 바닥. 이름 되게 특이하죠? 한글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특이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얘들의 상대 전하량이 달라요. 위 쿼크는 우리는 이 6가지 쿼크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위와 아래, 렙톤은 전자, 그리고 뮤온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렙톤 중에서 중성미자라고 되어 있는 애는 중성이에요. 그럼 전하량이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리고 전자는 우리 전자 전하량 알죠? 상대 전하량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자를 -2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전하량은 그래서 -1 상대 전하량은 -1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쿼크는 윗쿼크, 요 윗줄에 있는 쿼크들은 상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요. 아래 쿼크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하량은 알아두셔야겠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요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입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알려면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과 쌍소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입자라는 건 뭐냐면 질량이나 전하의 크기는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것을 우리가 반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의 성질을 갖지만 양성자는 음의 성질을 갖는 입자예요. 크기, 질량은 똑같지만 정기적으로 성질이 반대인 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생성이라는 건 뭐냐면 광자와 광자가 서로 충돌해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고 빛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쌍생성이라고 하고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소멸하고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걸 우리가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빈칸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빛이라는 애가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고 빛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치? 쌍생성이라고 하고 반입자 입자가 서로 충돌을 해서 소멸하면서 빛이 빵 하고 방출하는 걸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처음 생겼을 때에는 입자의 수가
반입자의 수보다 엄청 많았대요. 근데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입자들이 이후에 지금의 물질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옆에 비교하시라고 시간을 대략 써놨어요. 이 시간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0의 마이너스 10주니까 굉장히 찰나겠죠?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쿼크와 렙톤들이 막 미친듯이 돌아다니다가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입자들의 운동량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쿼크들이 서로 모여서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쿼크는 플러스 전화 띄고 어떤 쿼크는 마이너스 전화 띄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을 하려면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죠. 그런 전기적인 반발력이 있지만 그 전기적인 반발력보다 쿼크 사이에서는 훨씬 더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쿼크들이 잘 뭉쳐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는 업쿼크,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위쿼크와 아래쿼크, 업다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가 모여서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양성자, 전하량 총 얼마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런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가 결합하면 업 3분의 2, 다운 마이너스 3분의 1, 다운 마이너스 3분의 1이 합쳐져서 0인 정기적으로 중성되는 중성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래에는 참고로 보시라고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센 애가 거리가 짧을 때 가장 센 애는 강력이고 그 다음이 전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양력, 중력이 원래는 가장 약해. 하지만 중력이 가장 멀리까지도 힘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양성자, 중성자. 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였을까요? 초기 우주에서는 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기도 했어요. 얘네들이 바뀌게 해주는 힘이 바로 양력이었어. 앞에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요 힘이었어요. 요 힘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1대1이었어요. 거의 같았어요. 그러나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경우보다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안 바뀌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바뀌는 거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못 바뀌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뭐의 개수가 점점 늘겠니? 그지?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개까지 많아졌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가 7대1까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성자, 중성자 수의 비는 7대1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후에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난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 양성자, 중성자 합쳐지면 뭐 만들어지죠? 그지?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빅뱅의 핵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원자들의 종류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어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삼가연륨, 사가연륨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요. 양성자 하나 있으면 그냥 수소인 거는 다들 아시죠? 요 밑에 헬륨산가 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요거는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들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원자 핵의 질량 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론적으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로 되어 있죠.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야. 그죠?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 초기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방금 했지? 몇 대 몇? 7대 1이었죠.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7대 1이었는데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핵 합성에 의해서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 비가 바뀌어요. 몇 대 몇으로 바뀌는지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요거 양성자 수 7대 1. 요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 7대 1이죠.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 비가 7대 1. 근데 1개면 헬륨 원자핵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2배로 뻥튀기를 할 거야. 요거나 14대 2나 똑같은 거죠. 7대 1. 여기 똑같이 그려봅시다. 여기 지금 2, 3, 4번에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그려도 여전히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인 거죠? 이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만나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몇 개? 1개 만들어지고 얘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개.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이죠. 자, 그런데 양성자의 질량이랑 중성자의 질량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면 얘네는 각각 질량이 일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으니까 질량이 12고 얘는 일자리가 몇 개? 4개. 그럼 질량이 4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4. 지금 몇 대 몇? 3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그렸던 그림은 이제 무분별하게 그려놓은 거야. 요 위에 그림은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을 조금 질서정연하지 않게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7대 1의 비율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가 7대 1로 지금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거고 얘들이 합성에 의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수소 원자핵 12개를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1개가 양성자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핵 1개가 되는 거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합치면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의 개수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12대 1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2대 4. 그래서 3대 1이 된다. 그래서 요거랑 개수비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원자핵 중에서 전체 원자핵 중에서 헬륨 원자핵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3대 1이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총 몇 프로? 그치? 25%가 된다. 라는 거까지 알아두시고 이 비율은 조금 정확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자의 형성 과정을 봅시다. 자, 원자라는 거 원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주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와중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원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원자는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려봅시다. 원자핵 주변에 뭐가 돌아다녀야 돼요? 전자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전자가 꽉 원자핵에 잡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전자라는 애는
뭐였어요? 렙톤이었지. 굉장히 가벼운 입자예요. 우주의 온도가 식어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와 원자핵을 만들기는 했으나 렙톤의 운동도까지 떨어뜨리기에는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얘들 원자핵한테 잡히지 않고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서처럼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는 그 사이사이를 막 돌아다닌 거야. 미친듯이 막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이때 빛이 자꾸 이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랑 자꾸 충돌을 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우주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우주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지. 꼭 말하자면 안개가 자욱한 날 보세요. 굉장히 작은 물방 입자들이 공기 중에 잔뜩 있을 때 빛이 그 입자들을 뚫고 못 나오면 어떻게 보이니? 뿌옇게 보이죠? 그런 우주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주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빅뱅 이후에 얼만큼? 38만 년이 지난 요거 중요합니다.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얼만큼 내려갔을 때? 그지? 3000 켈빈까지 내려갔을 때 드디어 전자가 서서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니까 빛이 전자와 충돌하지 못해서 못 빠져나가고 있다가 이제 전자가 어딘가에 잡혀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겠죠, 전자랑. 그러니까 공간을 사이사이 뚫고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빅뱅 이후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뭐가 만들어졌을 때? 그지.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가 밝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와 불투명한 우주에 대한 설명은 방금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선스펙트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선스펙트럼이란 우리가 앞에서 선스펙트럼 할 때 선스펙트럼 왜 보내지? 별빛으로부터 온 스펙트럼을 보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화면에 수소의 선스펙트럼과 헬륨의 선스펙트럼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해서 얻은 스펙트럼 위에 선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럼 수소와 일치하는 애, 헬륨과 일치하는 애 찾아보세요. 비슷한 선들이 보이나요,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그 별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이 얼만큼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들을 관찰을 해보니 관측 결과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만큼 있었대요. 우리 앞에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예상한 값 7대 1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로 계산을 해보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한 결과도 몇 대면? 3대 1. 그렇다면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우주론의 증거 두 개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수소와 헬륨 질량비 몇 대면? 3대1.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앞에서 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주의 연대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답을 찾아볼까요? 자, 특징이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고 137억 년 전이래. 요거는 언제죠? 그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고요.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진 거는 그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고, 이후에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쿼크들을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와 뭐였지? 그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빅뱅이 일어나고 3분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1의 질량비를 갖게 됐어요. 바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지? 원자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38만 년 지난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뭐가 만들어졌다? 그지?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는 수소와 헬륨들이 뭉쳐서 우리가 성간목질이라고 하는 수소와 헬륨 약간의 우주 먼지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가지고 뭐와 뭐를 만든다? 그지? 별과 은하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38만 년 3000켈빈, 137억 년 우주 나이, 원자핵은 3분.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옵니다. 표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뱅이 일어나고 처음 만들어진 게 뭐죠? 그지? 렙톤,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진 요거 뭐예요? 원자, 핵.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요게 양성자, 중성자니까 요거는 원자, 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가 헬륨 원자핵.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고 이 원자핵들 주변으로 이 동그라미는 지금 전자예요. 전자가 돌고 있는 38만 년 우주 온도 3000 켈빈이 된 시점에 뭐가 만들어졌다? 그지?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소 헬륨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모여서 태양계와 지구를 만들었고, 현재 우주의 온도는 2.7 켈빈. 이때 빠져나온 요 빛들이 오다 그지? 우주 배경 복사이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안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별과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